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같은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희가 약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나라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파나마나 그린란드나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 저희는 그린란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린란드가 트럼프가 압박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크리티컬한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양국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합의를 통해서 영토를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에 독일의 유보트 작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고립됐던 영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뉴펀들랜드와 카리브해 영토에 대해서 99년 임대권을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보유한 50척의 노후 해군 구축함을 영국이 넘겨받을 수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 임대받은 영토를 상호방위를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했고요. 미국과 영국 간의 전략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다, 그 이전에 루이지애나나 이쪽을 사들였다, 이런 거는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언쟁에서요, 다시 한번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린란드 사람들도 그걸 싫어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판결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덴마크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덴마크라고 하면 통조림, 치즈, 햄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덴마크 제품의 90%는 혈액 및 의학 관련 제품, 기계류, 원자료 부품, 광학 의료 기술 장비 등 첨단 장비입니다. 때문에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요, 덴마크보다 미국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피터슨 연구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요, 덴마크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덴마크와 관세 전쟁이 붙는 게 아니고요, EU와 관세 전쟁이 붙는다는 겁니다. EU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덴마크나 그린란드만을 둘러싼 게 아니라 EU와 미국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전쟁을 중국과도 하고 있고요, 멕시코, 캐나다와도 관세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린란드 문제로 EU까지 참전하게 되면 그 전선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가야 되지, 한꺼번에 이렇게 전 세계가 자신을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슨 연구소는요, 덴마크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및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의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더니 그것 때문에 은행들의 그 자금 세탁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거의 바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하나는 단순히 그 타겟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세율도 최고 15%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요, 채굴을 등록하라고 한다는 것은 과세를 하고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는 지금 각종 경제 제재에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선이 암호화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왜 비트코인이 있는데 달러 같은 거로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나 타국의 통화로 하면 그 서방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재를 하면 자신들이 모아왔던 돈을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러시아 정부는요, 2025년 11월 1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채굴자가 채굴 장비를 등록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등록하면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등은 납세 유형별로 별도의 신고 양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관련 세금 신고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240만 루블, 약 3,43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는 13%의 세율, 240만 루블 이상 약 3,430만 원을 초과할 때는요 15%의 세율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를 우회할 추가적인 금융 및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공식화하고 과세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채굴을 국가 경제 전략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무역도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서방의 제재를 받는 국가일수록 우리가 미국이 암호화폐의 수도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띄운다고 하지만 제재를 받는 나라일수록 더더욱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해 가는지를 보면 아마 암호화폐 활용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가장 큰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얘기가 나온 김에요. 하나 더 하자면요. 러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서방 가장 큰 은행이 라이파이젠 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이요.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하면서 약 1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한 5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건 라이파이젠 은행에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래도 EU 같은 곳에서 라이파이젠 은행에 나가라, 빨리 철수해라 라고 하는데 라이파이젠 은행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으로 러시아에 갇혀 있거든요. 나가서 모든 걸 팔고 나가면 제값도 못 받을 뿐더러 사실상 자산의 대부분을 거의 헐값에 처리해야 됩니다. 라이파이젠 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건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생긴 건데요. 원래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나 이럴 때 오스트리아를 해방시키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도와줬고 그 이후로도 당시 소련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가 재건되는 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정서는 서유럽과는 달리 러시아에 좀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파이젠 은행이 냉전이 끝나자마자 맨 처음 러시아로 가서 운영된 은행이기도 하고요. 뿌리가 깊다 보니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라이파이젠 은행은 러시아의 화학기업 유니힘 같은 곳과 거래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유니힘 이런 곳이 러시아 군수업체들에게 공급해서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기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군수산업체 라벨스트로보 이런 군사장비 제조에 필요한 기업에도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금융거래가 있었던 거고요. 이를 통해서 라이파이젠 은행은 작년에 러시아 사업에서만 약 10억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이는 라이파이젠 은행 전체 수익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같은 기간 러시아 정부에 4,16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라이파이젠 은행이 못 나온 이유는요. 이렇게 이익을 남겨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자금을 빼갈 수 없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파이젠이 러시아에 묶여있는 자금만 약 6조 6,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파이젠 은행은 더더욱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온다면 이 자금을 고스란히 러시아 정부에 사실상 갖다 바치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외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방 은행들이 크게 줄어들면서요. 라이파이젠 은행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은 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제재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기에 빨리 대처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라이파이젠 은행이 보여줍니다. 라이파이젠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도 언젠가는 진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서방과의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실제로 그런 경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있었거든요. 아마도 라이파이젠 은행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영국의 버진 머니라는 은행의 챗봇이 회사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 AI가 가져온 해프닝 같은 겁니다. 이 포춘에 난 기사인데요. 그 버진은 우리말로 하면 처녀, 그리고 처녀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을 강요하고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버진이라는 단어를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버진 머니 은행에서 챗봇을 도입했는데 자기들 회사 이름을 쓰니까 계속 회사 이름을 쓰지 말라고 AI 챗봇이 답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야, 이 PC론자들 봐라. 그 정치적 올바름만 따지다가 자기는 회사 이름도 못 쓰게 됐다면서 조롱을 받은 겁니다. 결국 버진 머니가 사과를 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례는요. 인공지능 도입이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들이 또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도 그냥 거기에 맡겨 놓으면 안 되고 계속 개선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